근데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가수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들여다보시게 되면은 가장 가슴 아파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죠? 네. 이 너무 많을 때 정말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덴저러스도 좋아했고 뭐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 노래는. 위아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와,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We Are the World는 유명한 곡이지만 마이클 잭슨이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마이클 잭슨은 그냥 가수가 아니에요. 위대한 작곡가예요. 위대한 춤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작곡가 명예의 전당도 있고 그리고 댄서들의 명예의 전당도 있습니다. 거기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프로듀서입니다. 음악을 잘 만들어요.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철장 속의 원숭이로 조련된 스타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 5세, 6세의 나이에 이미 그런 인생을 살게끔 삶이 설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디애나의 게리라는 동네 출신인데 마이클 잭슨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요 막내, 물론 그 자넷 잭슨이 더 어리죠. 근데 그 이제 여자 형제니까. 근데 너무 얘가 뛰어난 거야. 와, 놀라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가끔 보면은 막 얘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막 이런 애. 막 얼굴만 봐도 미치겠는 거. 근데 노래를 하는데 더 미치겠는 거. 그런 탤런트를, 재능을, 천재적인 재능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래서 조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 5살의 나이로 형제 그룹이죠. 마이클 잭슨의 형들과 함께 잭슨 5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메인 잭슨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 가수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막내 동생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앨범이 스릴러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 단일 정규 앨범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약 6,500만 장 정도 팔렸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전의 음악들은 듣는 위주의 음악이었다면 그 이후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보는 위주의 음악으로 대중음악이 바뀌거든요. 그거는 MTV의 등장 때문입니다. 근데 MTV가 초창기에는 흑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방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인기는 그런 걸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는 MTV를 통해 소개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흑인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도 음악도 MTV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대중음악계의 어떤 정상으로 진입하는 데 큰 벽이 있었다면 자기도 물론 허물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다른 흑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도 그 벽을 허물어 주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대중음악은 대체적으로 노예음악으로 시작해서 그게 블루스, 그다음에 리듬앤블루스, 소울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흑인 음악이 현재 전 세계 대중음악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밑거름이 되는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백인 음악과 함께 무언가 이게 견주는 듯한 그런 태도가 70년대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리듬앤블루스, 소울은 흑인 음악, 락은 백인 음악. 근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쉽게 말하면 양분돼 있는 대중음악계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이 바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스릴러 앨범입니다. 스릴러 앨범에서는 앨범에 등장하는 곡들 중에 7곡이 탑10 히트를 기록합니다. 앨범 많이 팔렸을 뿐만이 아니고 그 차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음악적인 업적도 대단했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마이클 잭슨을 어떻게 평가했냐? 음악으로 인종의 벽을 허문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왕자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가족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일 때. 나를 뜯어먹는 가족들. 성인이 돼서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데 이 형들이 동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들은. 얘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같이 좀 하자. 잘 됐었는데 너 지금 최고인데. 이 착한 동생이 또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앨범을 하나 내요. 빅토리. 근데 앨범을 내면 어떻게 되죠? 순회 공연을 하잖아, 순회 공연. 그래고 이제 대대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회 공연을 준비해요. 어떻게 되겠어? 다 막 매진을 넘어서죠. 막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는데 형들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 때문이지. 형들끼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한 3명 오겠지, 그죠? 공연장에. 그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못된 짓을 하는 게 공연가를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추접스러운 일까지 하냐면 티켓을 너무 많이 원하니까 로또 형식으로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추첨해서 당신에게 표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내 돈 내고 가는데도. 그 몇 달 동안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자를 굉장히 좀 조잡하고 우리 그렇게 살기 싫잖아. 그죠? 아무리 돈이 귀해도. 그 욕을 형들이 먹어요? 마이클 잭슨이 먹어요? 마이클 잭슨이 먹죠. 기쁘지가 않아. 이 순회 공연을 형들하고 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그 빅토리 투어의 맨 마지막에 마이클 잭슨이 공언을 합니다. 내 형들과 하는 공연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지키지 못해요. 나중에 다시 리유니언 공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형들한테 화가 났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이 일을 거의 시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그는. 아니, 언제 어디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상상 임신?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제일 웃긴 여자가 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중에 한 아이는 아빠가 마이클 잭슨이고 그럼 한 아이는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 있다가 정신병원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구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디어들도 전혀 마이클 잭슨을 도울 생각이 없어요.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이 나오고 그 다음 앨범이 배드잖아요.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게. 이 앨범부터 약간 기가 좀 꺾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완전히 마이클 잭슨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체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괴롭혀. 이제 매체가 이제 칼을 들고 마이클 잭슨을 죽이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사악한 팬들이 힘을 보탭니다. 마이클 잭슨이 첫 번째, 그렇죠, 성추행 혐의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추행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동 성추행이에요, 아동 성추행. 마이클 잭슨의 팬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 중에 이반 챈들러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에 자기 아들인 조단 챈들러, 이 조단을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 건 사실이고요.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심지어 자기가 저기 잠을 자는 침실에서도 같이 놀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검찰이 마이클 잭슨에게 어떤 것까지 시키느냐? 자기 성기를 촬영했어요. 어떻게 생겼다라는 어떤 그 묘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마이클 잭슨은 이제 점점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 돈이 있어요.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밖에서 해결을 합니다. 제가 $1,500만 기억을 하는데 법정 밖에서 이 일을 해결할 때는 뭔가 합의서 같은 걸 쓰잖아요. 거기에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하지 않았다. 그걸 인정하게끔 서류를 받아내죠. 대신
아유 더러운 놈 그냥 돈 주고 말자. 그리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때부터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물이 큰 좀 문제가 됐는데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2003년에 또다시 마이클 잭슨은 성추행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2차 성추행 추문인데 이건 정말 마이클 잭슨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때 게빈 아르비조라는 13살 소년의 암 치료비를 마이클 잭슨이 대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를 찍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잘 대해주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장면들을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92년에 데자뷰가 이루어진 거야.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친절하게 그를 대하는 마이클 잭슨의 모습에서 그래, 마이클 잭슨의 92년 성추행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거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소년의 가족들이 격렬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입장에 섰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죠. 실상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결국은 2차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벗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성추행 혐의 때 마이클 잭슨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아들의 눈에 독성 스프레이를 뿌려서 아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악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죽게 되는데 마이클 잭슨이 죽고 2달 후에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 이후로 음악 활동도 이제 완전히 거의 접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2001년에 인빈시블이라는 앨범을 내놓았는데 인빈시블은 그거잖아요. 단어 뜻은 뭐든지 이길 수 있다. 무적의 이런 뜻이잖아요. 최악의 앨범이 됐죠, 결과가. 아무 결과도 못 얻었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 그렇다고 그 명성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은 그 오랫동안 부진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재기하기 위해서 순회 공연을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영국 런던에서 이제 자기가 공연 활동을 이제 재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티켓을 예매를 시작한 순간 80만 장이 한꺼번에 매진이 돼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지 못합니다. 몇 달 뒤에 마이클 잭슨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궁이죠. 네버랜드라고 하는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입해서 그렇게 된 결과로 지금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스타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야. 힘들고 외로울 때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그냥 외롭게 거기에서 죽어간 거죠.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You're paralyzed. 'Cause this is it. Well, the lifestyle is so dangerous. You ain't on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ing on heaven's door.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and how many seas must a white 밥 딜런은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지금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60년대 그 격변의 시기에 밥 딜런이 노래했던 내용들이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한 거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이 성공하는데 밥 딜런의 음악이 큰 역할을 했고요. 밥 딜런은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크 음악의 기수잖아요. 그 포크라는 것은 이제 통기타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인데 자기는 어느 순간에 이제 일렉트릭 기타로 연주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포크 락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음악적으로 진화하고 싶은데 포크 순수자들이 공연에 나왔는데 뉴 포크 페스티벌이라는 큰 공연에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야유를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곡 정도 연주하다 그냥 무대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음악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런 태도가 올바른 거죠. 그리고 방송사에서 불러서 어떤 노래를 내가 연주하기로 해서 갔는데 갑자기 위에 높은 분이 내려와서 그거 연주하면 안 돼. 그게 이제 어떤 노래였었냐면 Talking Tom Birch Society Blues라는 곡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50년대부터 거기도 이제 레드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조롱하고 풍자한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 내려와서 그 곡을 하지 마라. 뒤도 안 돌아보고 기타 챙겨서 그냥 사라졌죠. 금지곡으로 묶였던 그 음악들을 노래했던 만들었던 그 가수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자기 하고 싶었던 음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마이클 잭슨과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마 그렇게 대응하면서 살아갔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의 인기는 누리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이 레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는 망하기 위해 성공하는 거다. 결국은 인간의 삶의 수명이 끝나는 때가 있듯이 스타도 인기의 마감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성공의 열매에 도취돼서 잃지 마시고 기회를 그 기회에 그 부와 명예를 더 탐하는데 그리고 그걸 지키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 목소리 내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멋대로 해라라는 생각을 전혀 좀 버리지 말고 좀 확실하게 좀 살아가는 그런 좀 위대한 아티스트들이 결국 됐으면 좋겠습니다.